자, 야, 봐봐. 무슨 내용인가? 천천히 읽어보자. 봐봐요. 자, 모르겠어? 해볼게. 자, 빌프레도 페레토라는 was an Italian economist예요. economist는 이제 경제학자란 말이야. 경제학자.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자, in the early 1900s, 1900년대 초반의 경제학자였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one day 어느 날 he made an interesting observation. 그가 자, 이렇게 make 다음에 우리가 뭐 이런 걸 make 다음에 이렇게 명사를 쓰게 되면은 그냥 그 명사 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이게 자주 보는 표현이 이게 있어요. make a 뭐 decision.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make a decision. 결정하다지. 그럼 이거는 이제 make observation이 뭐겠어?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맞아. 흥미로운 관찰을 했대. 뭐 하는 동안에 while harvesting peas in his garden이야. 자, harvest면 수확하는 거고 피가 콩이에요. 콩. 그의 정원에서. 그러니까 콩이면 우리가 빈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잖아. 빈 알아요? 빈? 이게 콩이죠, 그죠? 이제 저 피는 이제 깍지콩이라 해가지고 그 콩 알을 먹는 게 아니라 콩 껍질째 해서 먹는 콩이 있거든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it turned out that 자 이제 turn out이라는 표현은 중요해. 이건 적어놔라. 이것은 뭐뭐로 드러나다, 밝혀지다. 그리고 이 turn ou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은 이렇게 it을 쓰고 뭐 turns를 쓰든 그러니까 시제에 따라서 turns나 뭐 turned를 쓰고 나서 out하고 이렇게 대절이 뒤에 나와요. 보통 이렇게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이 it은 가주어라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뒤에 진주어가 라는 내용이 진주어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 주어가 동사한다는 이 내용이 뭐 밝혀진다, 밝혀졌다,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문장이 되니까 turn out이라는 표현과 그다음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자주 등장하는 문장 구조까지 익혀놔야 되겠어. 자, 그래서 자, 뭐라고 드러나냐면은 80% of the peas came from 20% of his pea plants. 뭔 소리예요? 일단 읽어보시면은 80%의 콩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20%의 콩 식물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80%의 피가 80%의 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그러니까 피 식물이 있을 거 아니야. 콩이 이렇게 수확이 되는 식물이 있을 텐데 특정 콩 식물의 20%에서 굉장히 생산량이 높게 콩이 만들어진다 이거겠죠. 그럼 무슨 소리야? 나머지 80%에서는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20%가 만들어지는 소리다라는 거겠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콩을 생산해내는 그 비율 자체가 좀씩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것부터 들어가자, 우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80% of Italy's land was owned by 20% of its population이라고 돼 있어. 이탈리아의 토지 80%가 소유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20%의 인구에 의해서. 이것도 부자인 사람 20%에 의해 80%의 이탈리아 땅이 소유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3번이 좀 이제 뭔가 제가 이런 거 문장 넣기 문제 풀 때 물론 그 들어가야 되는 문장 내용도 아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문장이 들어가야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려면 뭔가 끊김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2번 다음에 있는 뭐 콩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시를 들어서 이탈리아 토지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장인지 읽어보진 않아도 일단 3번이 좀 유력할 수 있겠어. 근데 문장 읽어보고 나서 확실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3번 생각해두고 그 다음 갈게요. He concluded. 그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 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은 80% of effect. 효과의 80%가 come from 20% of causes. 20%의 결과에서, 원인에서 나온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거야. 이런 this 80-20 pattern became known as the Pareto principle of 80-20 rule이라고 돼 있어. 이런 80대 20 양상은 이제 became known이면 어떻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이 비동사 대신 해가지고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became이. 그래서 알려졌다. 근데 known as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as가 여기서 그렇지, 로서, 맞아. 그렇지. 뭐로 알려졌다라는 거야. 페레토의 principle, 원리죠. 그죠? principle, 원리로. 또는 뭐로 알려졌다? 80대 20 룰로 알려졌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우연치 않게 자기 콩에 수확하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하나의 경제 원리로 만들어낸 거야.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봐봐요. The Pareto principle is commonly seen in nature. 이 페레토의 원리는 흔히 보여집니다. 자, 보여진다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수동태니까 자연에서 보여집니다. Let's take the example of the ant. 자, 개미의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if you observe a group of ants, 네가 한 무리의 개미를 관찰을 하면 you will see that just 20% of the ants work hard to get food for the remaining 80% of the ants라고 되어 있어. 너는 볼 것이다. 끊어갈게요. 뭐라고? 단지 20%의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더라. 열심히 work hard 하더라. 뭐 하려고? get food 하려고. 음식을, 식량을 얻어내려고. 누굴 위해서? remaining 남아있는 80%의 개미들을 위해서라는 거야. You might think,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If you separated these active ants from the others, the new group would be composed of only hardworking ants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 잘해야 되겠다. 일단 네가 separate면 뭐 하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맞아요. 누구를 분리시켜요? 이 액티브한 엔트들을. 액티브는 활동적인이란 말이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어떤 엔트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 활동적인 엔트는 어떤 엔트예요 지금? 그렇지. 20%의 열심히 일하는 그 엔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를 분리시키는 거야. From the others. 나머지들로부터. 분리시키면 The new group would be composed of only hardworking ants. 새로운 그룹은, 즉 새로운 그룹이란 건 어떤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리시킨 액티브한 엔츠들이 되겠죠, 그죠? 그지? 얘네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 be composed, composed of까지 묶어서 뭐뭐로 구성되다. 자, 그래요. 뭐로 구성될 것이다? 오로지 hardworking한, 열심히 일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로만 구성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자, 잘 봐. 문법적인 거. if절 보이죠, 그죠? if로 시작하는 절에 동사가 뭐야? 과거형이지, 그지? 과거형이면 이거 우리 최근에 배웠던 뭡니까? 가정법인 거야. 알겠어요? 가정법인 거야. 뭔가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분리시킬 수는 없어. 그지? 하지만 만약에 한번 그래 본다면 이라는 건데, 근데 봐봐. 그래.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20%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만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 전체 집단은
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다. But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rule would apply to this group as well. 이 룰이 적용이 되다. apply to. 적용되다. 어디에 적용되냐? 이 그룹에도 역시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즉, 전체에서 20%만 추려가지고 다시 뭘 해? 자, 전체 개미야 여기는. 전체 개미에서 20%의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뽑아냈어. 개미 집단을 하나 또 만들었지, 그지? 근데 이 중에서도 또 20%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또 만들어지더라. 나머지 80%는 놀고 먹더라. 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면서? 오로지 20% of the members, 그 구성원들의, 그 멤버들의 20%만이 would be productive. productive는 생산적인. 뭔가 열심히 일한다라는 말이겠죠? 라는 거야. 즉 80-20 법칙, 80-20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읽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하고 싶어요? 80에 속하고 싶어요? 20에 속하고 싶어요? 80에 속하고 싶은 게 그래도 자연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놀고 먹어도 알아서 20이 날 먹여주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장현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몹쓸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오해하시면. 자, 이런 게 약간 그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 우리도 못 사는 나라였을 때가 있었던 건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사회나 이런 거 배워봐서 우리나라 뭐 경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르니? 그럴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전문가 집단을 만드는 거였어. 그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나머지 일반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 이런 룰, 어떤 이런 이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각설하고, 자, 문제 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3번을 하고 생각했었던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했었던 문제인데 한번 다시 문장 읽어보고 확인해 봅시다. 자, more surprisingly, 더 놀랍게도 he noticed, 그는 알아냈다 that 뭘? The same pattern, 똑같은 양상이 existed, 존재한다 in the economy, 경제에도 존재한다라는 것. 콩에서 있었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경제에도 존재한다라고 해서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80%의 이탈리아 땅이 20%의 국민들에게 소유가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마지막 줄이었죠?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더라. 어쩌냐? 실제로 이랬다라는 거. 라는 거면은 뭐가 될까요? 답은 4번이 아닐까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해서 오케이? 4번 4번으로 해서 앞에 봐봐. 다시 글 봐보시면은 네, 이 룰이 그 그룹에도 이 그룹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네, 다른 말로 하면은 20%의 멤버들이 오로지 생산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심화형이래요. 오. Choose all of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을 골라보세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요? Who are explaining the correct example of the Parette principle. 요 원리에 대한 정확한, 올바른 예시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지우가 얘기합니다. 지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보세요. Two of my 10 apps use 80% of my phone battery. 자, 내 앱 중에 10개의 앱 중에 2개예요. Two of my app, 10 apps니까. 10개의 앱 중에 2개가 사용합니다. 80% of my phone battery. 내 배터리, 폰 배터리의 80%를 사용합니다. 맞는가요? 틀린가요? 틀려요? 왜요?
아니에요? 맞아요? 20%가 80%를 뭔가를 생산을 해낸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고민해보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이 I listen to 20 of the top 100 songs on the chart every day. 나는 20개의 노래를 즉 탑 100 노래 중에서 100 뭐 최신 뭐 인기곡 100곡 노래겠죠, 그죠? 거기에서 20개의 노래를 듣습니다. 매일매일.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 하은이가 얘기해요. I have 100 books on my shelves. 내 책꽂이에는 100권의 책이 있지만 But I don't read 20% of them. 나는 그 중에 20%를 읽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또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냥 나머지 그러면 리사가 맞나? About 80% of game companies profit. 자, 약 80%의 게임 회사의 profit은 수익, 그렇지. 수익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 20%의 그들의 유저들에서. 이거는 맞는 거 같죠, 그죠? 그러면은 지우하고 리사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답 2번으로 하셨으면 됐겠네요. 네. 2번 아까 4번이라고. 뭐 있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앞에 문장을 부정적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cause effect. 원인과 결과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원인은 뭐다? 20%의 P 플랜트였죠, 그죠? 20%의 P 플랜트에서 뭐가 나왔었어? 80%의 P가 나왔었죠, 그죠? P스였나 이게? S 붙여야 되던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의 이탈리아의 population에서 뭐요? 왜 이렇게 스펠링 쓰는 거야? population에서 80%의 이탈리아의 랜드의 소유, ownership, 소유권, 소유 이런 말입니다. 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의 앤츠에서 뭘 했었죠? food였죠, food. food for the remaining ants. 80%의 근데 이것도 잠깐만 80%를 써야 되지 않나? 그냥 후드만 하면 되겠구나. 후드만 하시면 됐겠네. 나머지 마지막 빈칸에서는 이해가 되나요, 이거? 이해가 돼요? 방금 거? 세 가지 케이스를 들었었잖아요. 콩 이야기, 이탈리아 토지 이야기, 개미 이야기 해가지고 결국에 22, 80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계속.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았겠다. 자, 여기 봐봐. 원급 비교. 이거 유닛 1은 사실 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이건 뭐 다 아는 거 한 번 더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볼게요. 자, S1급에서 표현 원급 비교 해가지고 같을 때 쓰는 거지. 그래서 형용사 부사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쓰시면은 되는 거 보면 되겠고요. 여기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3학년이니까 여기 봐봐. Your backpack is not as heavy as mine이라고 되어 있어. 일단 뭐 부정이 되면은 이 앞에 있는 as가 뭐 so로 쓰일 수도 있다. 이거 뭐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비교급 문장으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걸 비교급으로. 이거 바꿔 쓰라고 실제로 낼 수도 있거든, 이제. 그럼 봐봐. Your backpack은 is not as heavy as mine이야.
그럼 읽어보면 결국 어떤 게 더 무겁다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어떤 게 더 무겁죠? 그렇지. 내 거가 더 무겁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지 않아? 현주 이해했어? 왜? 너의 백팩은 내 거만큼이나 무겁진 않다니까 결국엔 내 게 더 무겁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비교급으로 바꾸면 my 백팩은 그죠? mine이라고 쓰기보다는 앞에다가 백팩을 쓰고 뒤에다가 이제 너의 백팩을 yours로 쓰는 게 더 나아. 그래서 my backpack은 is heavier than 그리고 뭐 너 거보다 yours 이렇게 어떤 비교급 문장으로도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비교 대상의 얘기도 사실은 좀 보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뭐 주어 캔으로 쓰기도 하지만 지금 무슨 말이냐 사라가 타입 이제 우리가 키보드 타이핑하는 거 타이핑을 할 수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근데 이거를 그냥 I can으로 써도 되지만 뭐 me로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 봐봐 as well as나 as fast as는 다 여기가 지금 부사거든 얘들아. 다 부사야. 그지? 부사를 원급 비교했을 경우에는 뒤에가 보통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부사가 보통 이 동사를 수식해 줄 때 비교 표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여기서처럼 바로 그냥 목적격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주어만 써준다든지 해서 써도 상관은 없다. 근데 혹시나 뭐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실 때 칸이 남는 경우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동사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비교급 문장인데 비교급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그래 이런 거는 좀 낯설 수도 있죠. less 원급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less 자체가 기본적으로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의 비교급을 이용을 해서 만든 비교급 문장인데 less 다음에 원급을 써야 돼요. 여기가 또 비교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덜 뭐뭐한이라는 말인 거야. 덜. 그래서 사실 이 의미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 less가 그냥 not으로 써도 어떻게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 표현입니다. fabric bag이면 뭐 천으로 된 가방은 덜 비싸다 뭐보다 가죽으로 된 가방보다. 지금 무슨 말이야? 천으로 된 가방은 비싸지가 않다 가죽으로 된 가방보다. 이런 식의 문장이니까 부정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이제 less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할게. less 다음에 꼭 원급을 써야 돼. 여기다 비교급 써가지고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생소한 거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than 대신에 to를 쓰는 비교급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superior, inferior, prior, senior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prefer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 선호하다라는 표현 있지, 그지? prefer도 A to B 이렇게 해가지고 A를 B보다 선호하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이 to가 사실상 than의 역할을 한다 이거야. than이야, than. 물론 than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알겠니? 무조건 to를 써야 돼. 이런 것처럼 superior to면은 그럼 무슨 말이야? 그것의 경쟁자의 것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말인 거지. 알았니? 그래서 to 쓰는 표현들 한번 보고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 오른쪽에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최상급 가볼까요? 이번에 자, 최상급에서는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최상급으로 쓰고 이제 더를 써주는 게 이제 일단 포인트긴 한데 자, 이 더를 쓸 때 자, 밑에 먼저 설명을 하면 봐봐요. 부사의 최상급이 있죠? 부사의 최상급에서는 더를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사의 최상급.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런 거 보잖아요.
the most positive girl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뭐 긍정적인 소녀 이런 말이잖아, 그지? 실제로 이 더는 근데 어디에 붙이는 거냐면은 최상급에 붙인다라는 의미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 붙이는 게 맞아요. 이거 진짜로 보자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well의 지금 최상급이란 말이지. 가장 노래를 뭐 잘 부른다 이런 거잖아. 뒤에 명사가 있니 없니 지금 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더가 안 붙어도 상관은 없다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더를 붙여도 괜찮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적으로 최상급 앞에 더를 붙이니까 여기도 더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냥 그것도 허용. 근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더를 안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그것도 허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형용사죠. positive는. 형용사 뒤에 이렇게 명사 오는 상황이면 반드시 이거는 더가 나와줘야 돼요. 알겠죠? 예, 안 붙이는 상황도 있다. 부사의 최상급 중에서는. 그리고 최상급 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다가 in이나 of를 써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잖아. 그지? 근데 in 쓸 때랑 of 쓸 때 구별하셔야 되죠. 봐봐. in 쓸 때는 장소나 집단이고 of는 비교 대상인데 이렇게 써놔도 이렇게 써놓은 거에 플러스 뭐 이 장소나 집단은 in 다음에 장소나 집단은 단수명사야. 단수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 다음에 of 다음에 비교 대상이라면은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in을 쓸지 of를 쓸지 할 때 뒤에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 확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가자. 유닛 2에서 이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비교 표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제 원급을 이용한 표현은 두 가지가 나오죠. 배수사 쓰고 as 원급에서 쓰는 표현. 자, 배수사라는 게 뭐였어?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몇 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twice는 두 배. 그 다음에 세 배부터는 three times를 쓰면 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times 쓰시면 되고 그래서 배수사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 as 원급에서 앞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을 써도 상관은 없어. 똑같은 말인 거야.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 as 원급에서 possible, 가능한, 뭐뭐한, 뭐뭐하게라는 표현 자주 봤었죠, 그죠? 이 as 원급에서 possible은 또 이제 이 possible을 뭐로? 주어 다음에 can이나 could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 주어는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셔야 돼. 과연 누가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하라라는 소린지 유추를 하셔가지고 주어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n이나 could를 쓰는 거는 뭐 주절 시제에 일치시켜주면 돼. 주절 시제 동사가 현재면은 can이겠고 과거면은 could 써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reply가 지금 명령문이라서 현재형을 썼지, 그지? 예. 그러면은 뒤에가 뭐가 나온다? 이렇게 can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절 시제에 맞춰서 can이나 could를 써주시면 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민성아 잘 듣고 있냐? 어? 그 뭐 프링글스 껍데기냐 뭐냐? 딱 봐도 잘 들어. 자, 그다음 두 번째 비교급을 이용한 표현은 이제 더 비교급이 나오죠, 그죠? 자, 얘를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어요. 잘 봐봐. 어떻게 써줘야 되냐? 자, 이렇게 써줘보자. 같이 써봐. 자, 더 비교급 다음에 이 뒤에 자 괄호치고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는 소리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명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비교급이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상황이면은 써줘야 돼. 수식해주는 상황이면. 자,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원래는 뒤에 있었는데 그냥 앞으로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더 비교급. 마찬가지야. 여기 뒤에도 똑같이 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언제라고? 이 비교급이 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써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를 쓴다. 이제 그게 니한테 갔어? 미친 진짜. 왜 이제 곧 이제 대원이한테 갈 예정입니까? 원래 네 거였다고요? 네.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네요, 그죠? 집어넣어. 그게 뭐라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야? 어? 어? 왜 그걸 챙겨야 돼? 들어있길래 꺼냈다. 또 봐봐, 가방. 정말. 자, 왜 그럴 거면 그냥 쓰레기봉지 들고 다녀. 가방 그런 식으로 쓸 거면. 자, 그 다음에요. 자, 비교급 앤드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점점 더 뭐뭐한 뭐뭐하게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more 쓰는 비교급 있죠? 여기 봐, 여기 봐. more and more이야. 알겠어요? more difficult and more difficult가 아니라고. 알았어? more 쓰는 거는 more만 and를 붙여가지고 반복해서 쓰시는 거니까 그건 조심하시고요. 이거 잘 틀리더라. 자, 그 다음에 최상급 이용하는 거는 자주 봤던 게 one of the 최상급 표현. 그죠? one of the 최상급 다음에 뭘 쓴다? 복수명사 쓴다. 알겠어? 그래서 어떤 의미겠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것들. 그러니까 이름이죠. 그죠? 이름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 하나.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최상급 다음에 이번 봐봐요. 최상급 다음에 명사 쓰고 됐습니다. 근데 지금 that을 생략을 해놨죠. 그죠? 이 that은 뭐냐면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뒤에 부분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거야. 이 명사를 수식을 해서 주어가 자 여기 뒤에 보면은 have, has 다음에 ever 쓰고 pp니까 무슨 말이야 이거?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pp 해왔던 것들 중에 가장 뭐한 거.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자, 봐봐. 자, 내가 have watched니까 봤던 것 중에 가장 웃긴 영상이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때 대시 생략이 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것 때문에 생략이 되는 것과 관계대명사인데.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다른 단원과의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저 잘 기억이 나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좀 많이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 좀 봐보죠. 자, 좀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딱 봐도 막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야. 원리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봐보게. 일단 예문을 통해서 위에 있는 걸 설명하는 식으로 해볼게. 위에 있는 건 봐도 너무 복잡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알았어? 자, 예문을 봐봐. Neptune is the coldest planet in the solar system이야. 넵튠이면 헷갈린다. 천왕성 아니면 해왕성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우라누스하고 넵튠이 천왕성, 해왕성 둘 중에 하나야. 우라누스. 근데 우라누스인지 넵튠인지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천왕성이나 해왕성이나 되겠다. 자, 해왕성인데 이 해왕성이 가장 차가운 행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태양계에서. 됐죠? 자, 이거를 최상급의 문장인데 이거를 지금 이론 형태를 이용해서 바꿔보는 건데 자, 두 가지는 일단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뭐가 비슷하냐? no를 붙이죠. 주어에다가. 얘가 주어인 거야. 그리고 other를 쓰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 자, 여기 지금 플래닛 어디 있었던 거야? 최상급 뒤에 있었던 명사지, 그지? 자,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냐?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뭐라? 뭐뭐 하는 행성이 없다. 이런 문장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서. 없어.
뒤에 지금 설명하는 이런 행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잘 봐. 이것도 잘 틀려. 뭐냐면 여기 최상급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랬죠? 여기가 지금 범위라 그랬죠. 비교 범위라 그랬잖아. 그지? 이 비교 범위가 반드시 여기 뒤에 붙어 있어야 돼. 주어 뒤에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알았어? 왜 이걸 틀리냐면은 애들이 이거를 마치 그냥 하나의 뭐 장소나 이런 개념처럼 생각하는 나머지 여기 뒤에다 쓰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쓰면 틀려. 알았어? 반드시 주어 뒤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셔야 돼. 왜냐면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이 플래닛을 설명을 해주는 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연결해서 쓰려고 해야 돼. 알았어? 이것도 잘 틀린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썼으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는 쉬워. 봐봐. 뒤에가 이제 뭐가 나와? 잘 보세요. as 1급에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비교급을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아까 행성이 없다라는 표현 나왔지? 여기에서 이런 행성이 없어요. 어떤 행성이요? 얘만큼 추운 행성이요. 또는 어떤 행성이요? 얘보다 추운 행성이요. 없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결국 무슨 말이야? 얘가 제일 춥고 얘가 제일 추운 거네. 그지?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알겠죠? 앞에 주어 부분만 잘 만드시면 노로 시작하는 요 주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야. 지금 비동사 여기 나왔으니까. 주어 부분만 잘 만드시면 뒤에는 원급 비교 쓰고 마지막에 내가 최상급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명사를 비교 대상으로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하시면. 그 다음 아래 두 개는 더 쉬워. 아래 두 개는 더 쉬워요. 더 쉬운 거야. 자, 일단 똑같이 주어를 내가 최상급으로 만들고 싶은 명사를 주어로 써.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똑같아요. 비교급을 쓰십니다, 이번에. 비교급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된 다음에는 우리가 비교 대상을 쓸 거 아니냐, 그지? 근데 비교 대상에다가 지금 뭘 쓰냐면은 any other 단수 명사와 이건 좀 외워놔야 돼. all the other 복수 명사. 다시 뭐라고? any other 단수 명사, all the other 복수 명사. 이걸 외워놔야 돼. 외워놔야 돼. 여기 봐봐. 체크해봐. 다시 any other 단수 명사, all the other 복수 명사. 이거는 외워야 솔직히 쓸 수가 있다, 얘들아. 그리고 실제로 객관식 문제에서 어법상 틀린 문장 고르라고 할 때 이 all the other 다음에 단수 명사 써놓는다든지 any other 다음에 복수 명사 써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거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거든. 봐둬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냐? 다른 모든 것보다라는, 즉 비교 대상을 전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넵튠은 다른 모든 행성들에 비해서 더 춥다.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만드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지. any other 단수명사랑 all the other 복수명사랑. 알았어? 그 두 가지가 있으니까 다시 의미는 뭐라고? 넵튠은 다른 솔라 시스템의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보다 더 추워. 그러니까 넵튠이 제일 추워. 라는 최상급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알았죠?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생기니까 해보시면 돼. 포기만 안 하면 돼요. 오케이.